네, 전 애월중학교 교장입니다. 김상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4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이 학교에는 공모교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 해 한 해가 상당히 이제 새롭게 이제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첫 해는 그 다원디 배움학교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담감이 아주 컸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을 하던 시기고, 2018년도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그 과정이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좀 호흡을 가다듬고 2019년도는 좀 호흡 조절을 했고, 이제 2020년 4년차가 되니까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기반이랄까 토대가 만들어지면서 다원디 배움학교 이제 학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이 돼서 좀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와 있죠. 그래서 혁신학교에 이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이제 그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학생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이제 학생들과는 상관없는 점수나 성적 그리고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학생들이 좌우되는,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교육의 본질로 이제 돌아가는, 교육이 무엇이고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 학교 다니는 시기에 돼야 되는데, 사실 학교 다니는 시기에 그런 것들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동안은 학교 교육에서 어쨌든 상급 학교의 진학을 가장 이제 우선시하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본질을 지향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교육의 과정에서도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 경험이 상처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삶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육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학교고 다원디 배움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학교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다원디 배움학교가 먼저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관료적인 그 학교 문화가 중심을 이루게 되고 선생님 중심으로 학교 수업도 이루어지고 해왔던 것들이고, 선생님이 또 이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그런 학생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쨌든 기존의 이제 교육의 목표였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서 학생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운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정체성이 혼란, 자기 삶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도 이제 다르게, 다르게 이 혁신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얘기들을 해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는 관리자로서 그 선생님의 그런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조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업도 그런 거죠. 강의 시기에 주된 수업이었죠, 이제까지는. 근데 요거를 이제 참여활동식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니까, 왜 강의식은 안 되느냐. 예, 이런 강의식으로 해야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고,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강의식이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강의식만으로 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을 도입을 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그 단원의 주제에 맞는 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혁신학교다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나가는데도 강의식은 아예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시켜 나가는 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급격한 이제 그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또 생활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그런 이 반대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두발이나 용모 이런 것들을 좀 바꾸자라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 이걸 왜 바꾸냐? 예.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뭐 파마하고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두고 봐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개정을 좀 새로운 흐름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하면 안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도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간주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하게 좀 반발하시고 하니까 중도에 그만뒀어요. 멈췄어요. 멈췄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수치가 쫙 내려가요. 예. 또 토론을 한 번 더 했어요.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하니까 반대가 10%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일단 내밀고 안 되면 후퇴했다가 다시 또 하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처음 이제 탁 들어가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하고 어떤 이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고 나서 일정한 시점이 흘러서 분위기가 되면 선생님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반대한다고 무조건 이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하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얻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고 고마웠어요. 예. 그렇게 뭐 혁신학교는 가는 거더라고요. 예,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찬성을 해야 이제 가는 방향으로. 예. 우리 학교는 또 이제 교직원 회의를 의결기구화를 해서 교모 회의에서 된 결정이 된 것은 교장교감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예. 사실 뭐 그렇게 교장이 거부할 만한 것들을 이제 결정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일단 규정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집단 지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는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남학생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여학생은 묶어야 된다, 뭐 파마는 안 된다, 뭐 무슨 뭐 서클렌즈도 안 된다, 귀걸이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이걸 싹 없앤 거죠. 이 규정 자체를 없애고 학생은 두발과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 단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학생 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만큼 됐던 이제 두발 용모 규정을 싹 없애고 그걸로 대치를 한 거죠. 딱 2줄짜리로.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귀걸이도 하고 퍼머도 이제 완전 심하진 않지만 웨이브 퍼머 같은 것도 하고 약하게 이제 염색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발끈하거나 뭐 화장을 하는 거는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뭐 노랗게 내지는 빨갛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학생이 이제 올해 초에도 이제 한 명 생겼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야 근데 너무 보기는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걔가 알아서 또 색깔도 좀 옅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단지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의 그 규정이 바뀌지 않은 것들까지도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면 교복을 안 입어버리거나, 예, 운동화를 슬리퍼로 신고 오거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굳이 그렇게 그 규정이 이렇게 막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혁신학교인데 그걸 굳이 뭐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잘못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인데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는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게 조금 더 힘들었어요. 또. 예. 규정력이 없어버리면 학교 질서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는 다운디비엄학교는 규정을 더 잘 지키는 학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규정을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예.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지 못할 거는 바꾼 다음에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혁신의 발판이 마련이 됐다. 그전에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관계도 그다지였고. 근데 이제 그 학교폭력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마다 실시하는 건데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던 것이 딱 하나인데 그 질문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던지죠. 나는 우리 학교에 자주 대화를 나눈 선생님이 있다. 예, 작년에는 52%, 근데 올해는 67%. 그래서 15%가 증가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접근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많이 했다. 예,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더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개선의 핵심은 학생보다는 사실은 교사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이런 인식이 쫙 올라간 것을 보고 이제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킬과 하이드의 역할이라 해야 될까? 하나는 선생님들의 이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중심을 잡는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잘하게 이제 학교 책임자로서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을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간 저는 이제 혁신학교 다운디비엄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또 수평적 리더십, 그래서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는,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이런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헷갈리죠. 어쨌든 간 지시와 명령을 하지 않으면서 지시와 명령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제 협의를 하면서 같이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평적으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수평적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교사와 교장이 수평적이 되기는 참 힘들다. 왜냐하면 학교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선생님들이 못 내리는 걸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땐 그걸 마음에 들어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그렇게 해버려요. 모든 걸 선생님들에게 다 인원하라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선생님들의 편의와 관련된 것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렇게 된 문제,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는 그냥 제가 결정할 때도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왜 그 교장 선생님이 결정합니까?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결정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해버리고, 또 가끔 설득도 하고, 예. 그래서 처음엔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이걸 협의를 하게끔 했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이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막 선생님들이 어쨌든 뭐 교수학습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전 어쨌든 뭐 선생님들한테 무게를 잡거나 뭐 이제 그 카리스마를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다가가고 선생님들하고 스스럼없게 지내고 장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말도 하고 싫은 말도 하고. 예. 그래서 좋은 말은 뭐 그냥 듣고 넘어가지만 싫은 말은 꽂히잖아요. 예. 근데 그 싫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소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스스럼 없이 다가가니까 아, 좋은 말도 하지만 그런 소통도 되는구나. 내가 힘들지만. 예. 그런 것들이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예. 가장 큰 고민은 이 원격 수업 이게 제대로 될까? 그냥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있으면 속된 말로 그냥 퍼져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쨌든 제대로 이제 그 연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일단 처음에는 연결시키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하자. 너무 이제 그 복잡한 그런 기술보다는 아이들과 연결을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콘텐츠 뭐 이제 EBS에서 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것 그냥 올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만 해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EBS 콘텐츠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몇몇 선생님이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자. 그래서 저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걸 보고 오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1학기 말 2학기 때는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상당히 많이 이제는 뭐 거의 다수가 이제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그렇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다음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하고 두려운 선생님들을 위해서 약간의 푸시 이렇게 하면서 간 건데 걱정은 여전히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와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이 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신경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더 쓸 수가 없죠. 안 보이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 기획회의 석상에서 원격 수업일수록 선생님들은 더 사실은 긴장을 해야 된다. 긴장을 안 하면 애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더 퍼져버린다. 그리고 이제 조회 종례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 종례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해야 이제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세수라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자면서 이렇게 로그인 해놓고 그냥 자버려. 그러니까 안 된다. 반드시 이제 8시 반 되면 애들을 깨워서 그걸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의 원격 수업을 지금 선생님들이 등교할 때보다도 더 신경을 쓰면서 이거를 잘 구축을 해둬야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해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수업의 방식으로 학교 운영의 방식으로 원격 수업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주 시내의 이제 몇몇 학교들은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신하잖아요. 뭐 과제 같은 것도 별로 잘 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원격 수업이 이제 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은 걸로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간 그 저희나 학교는 또 혁신학교고 다운디 배움학교니까 혁신학교를 이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등교 수업과 마찬가지의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간 좀 지금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아지고 또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학생들도 기술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이 원격 수업 시대에는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 능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걸 이제 내가 시간이 남아서 이걸 다 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뭔가 다른 거를 더 찾아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능력들을 학교에 와서 좀 더 길러주고, 예. 집에서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은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극복이 되고 좀 만들어지고 정착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등교 수업이 이거 이제 한 5월 등교 수업은 5월 말 6월 초가 돼서 했고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 돼서 이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했어요. 1학년. 근데 기초학력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었어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특별하게 어쨌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육청 사람 부르고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음 이제 그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그 몇 선생님하고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을 지금 제가 온 다음에는 기초학력을 따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학 같은 거, 뭐 영어 같은 거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학생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제대로 일반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수업을 하겠다. 담당 선생님도 좀 해달라. 하겠다. 해가지고 2학기 한 10월 정도부터 기초학력 수업을 해요. 그리고 덩달아서 2학년, 3학년들 자기들도 좀 보충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원래 너무 못했으니까. 예. 교과 방과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자고. 학생들이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하겠다는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교과 방과하고 이 기초학력 다 합쳐서 중복되는 학생들 빼면은 73명, 우리 학교 250명 중에 73명이 수업을 받아요. 방과 후에 수업 끝난 다음에 내가 남아서. 예.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자기 영어를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걔네 그 학생들은 평소에는 공부도 잘 안 하는 학생들인데 영어 공부 좀 하겠다 해서 영어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해달라 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원격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등교하는 날만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3분의 1 등교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전면 원격 들어가 보니까 전면 원격 들어가면 또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투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처음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데 이 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 있어서 2년 동안 유예를 했다. 예. 첫 해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이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유예를 했고 두 번째 해도 들어와서 또 못했고 세 번째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형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못 오니까. 형이 데리고 와서 수업 받는 내내 뒤에서 얘를 지켜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인지 이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조현병이고 동네에서 이제 그 칼 들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서 이 학생을 그대로 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했죠, 학생들하고. 그래서 위클래스를 보냈고 위클래스에서만 계속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제주대학교 낮병동 거기를 이제 섭외를 해서 월, 수, 목은 거기로 가고 나머지 시간은 여기 있고. 근데 얘가 또 교통편도 없어요. 혼자서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교육청이 얘기하니까 둥지 키움 멘토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통편을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월, 수, 목은 그렇게 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 이 아이의 병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주시 교육청에 요청을 했죠. 도움을 달라. 그러니까 사례 관리 회의를 하면서 교육청 사람, 시청 사람, 교육청, 다음 우리 학교, 또 가족. 가족은 누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누나가 24살. 아가씨인데 이 학생을 돌보려고 하니까 이 학생도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집이 있고 욕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안에 없어요. 화장실도 밖에 야외밖에 없고 욕실도 밖에 있는 그 창고 같은 데 이제 하고 있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 회의 때 다 얘기를 했죠. 이 학생이 이런 상태고 집도 이런 상태다.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농협에 섭외를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욕실을 그 집 안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병원도 소개를 해줬어요. 서울에 있는 하늘병원이라고 청소년 병원. 근데 그 충격적인 얘기를 그 하늘병원 서울에 있는 하늘병원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건 병은 낫는 것이니까 병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낫지 않는 병이면 이거는 장애잖아요. 아우 충격 먹어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로 등급을 받으면 특수로 갈 수 있다. 근데 병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능 지수가 낮은 걸로 하면 된다. 그럼 지능 지수 낮은 걸로 해달라. 그래서 여기 와서 울산원에 장애인 신청을 했고 그걸로 해가지고 특수 신청을 한 거죠. 처음에 특수 신청하니까 안 받아주겠대요. 병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항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 지능 그걸로 해가지고 특수교육이 돼서. 근데 여기 자주 왔었어요. 그냥. 와서 맨날 저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제가 왜 3학년인데 왜 1학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그랬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 수도 없이 했어요. 여기 와서. 근데 그때 다행히 그때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잘 맞아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나중에는 공부도 해요. 공부를 일체 뭐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훌륭한 게 그런 학생들을 보면 놀리고 그 따돌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2학년 수업을 할 때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앞에 있는 학생이 도와주더라고요. 이거 오빠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니까 하더라고요. 글도 쓰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3학년 때는 축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농구도 하고 저와도 농구도 같이 많이 해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수로 해가지고 2년 동안은 이제 선생님이 도움하래. 우리 특수 선생님 강현석 선생님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잘 보살펴줘서 막 이제 잘 웃기도 하고 나중에는 인사도 잘하고 그런 뭐 정상적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런 좋아진 모습으로 졸업을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죠.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유예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런 학생들 있죠. 그 뭐 학교를 오는데 교실을 못 들어가는 학생. 그래서 제주시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교실을 못 들어가요. 대인기피증 때문에. 근데 결국은 교실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유예를 했죠.
이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학생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비를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주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왔을 때 왜 한다고 이제 부모님이 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다. 오히려 학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 학생한테 더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떠나서 얘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리고 지금 뭐 유예가 되긴 하지만 이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다.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와서 도움도 요청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우리 학교 학생으로 여겨줘서 고맙다고. 누나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이 학생이 우울감이 계속 있으면 동생을 잘 못 살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사를 보내서 우울증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해줬고, 그것도 참 우리 행정시 선생님한테, 시설 선생님한테 그 집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문고리 떨어진 거, 전자제품 고장난 거 다 고쳐달라고 했어요. 출장을 보내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니까 얘가 졸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그냥 뭐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야 누구야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해줬고, 다 아이들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해줬고 하니까 얘가 학교를 나오고 적응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앞서 말했던 그 학생처럼 이런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전적으로 이 학생만을 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전 수업도 없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제 인맥도 있고 라고 하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뭐 여기저기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만 그냥 맡겨져 버리면 이 학생은 그냥 돌보는 수준, 조금 더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은 더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이때는 적절하게 이제 관리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결국은 그것도 교육의 본질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은 주로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고, 삶에 대한 교육, 생활 교육은 사실은 이제 집에서나 마을에서, 마을 어른들에서 배우는 경우가 이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혁신교육의 철학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집에서나 마을에서는 그게 아닌 모습으로 이제 가버리면 사실 학교 교육이 지속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학교 교육에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제 우리가 가르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교육이 지향하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 마을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마을과 학교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학교 와서 다뤄지고 하는 이제 그것이 되어야 삶이 알미 되는, 삶이 곧 배움이 되고 배움이 삶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디에 가서도 다 이제 배우는 곳이고, 그러면 이제 마을이 학교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도 다른 학교와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다 교육의 이제 교육의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혁신학교의 지향점으로서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늘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해보겠다라고 엄두를 낸 것은 사실 이제 올해 우리 학교가 조금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넓혀나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거기에 이음이 있었어요. 이음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고, 또 이음 이사장님이 계셔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줄을 잡은 거죠. 예. 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길이 보이고 줄이 있고, 그래서 그 줄을 잡아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음 이사장님 계시고 이음이 계시고 있고 해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걸음마 단계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도 됐지만 요 시작한 것이 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각 학교에서 요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음 이사장님이 또 계시면 언젠간 될 거라고 봐지고, 어쨌든 모습은 그래요. 모습은 이 새 학교하고 이음이 긴밀하게 결합을 해서 먼저 학교와 밀접하게 긴밀하게 결합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야지 너무 크게 넓혀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모였던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이음의 그 두 분하고가 좀 더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 네. 모이면서 상을 만들어 나가고 일정 부분 작은 범위에서 그 작은 범위에서라도 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또 실행에 옮기면서, 지금 마을 기자단도 참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 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임만 하다 보면, 회의만 하다 보면 또 회의적으로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마을 기자단처럼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 다운리뱀학교 또 혁신학교라고 하는 요 중심을 잡는 거였죠. 내가 뭐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들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중심을 잡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가시고 나면 다른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중심 잡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려고요. 1년 동안은 그냥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1년 동안은 혁신학교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선생님들 도와주려고 하시고,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혁신학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는 또 학교에서 교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커요. 예.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가 상당히 선생님들에게 크게 다가가니까, 자칫하면 이제 개입과 간섭이 잘못 들어갔을 땐 선생님들의 사기를 다운시켜버리고 의욕을 상실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1년 동안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지나면 같이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는 희망이다. 이제 학교에 와서 희망을 배우고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갖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왔잖아요. 되게 학교 오고 싶어 했어요. 네. 학교 가고 싶어요.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학교 다니기를 싫어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학교를 그리워하게 만든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은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이제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학교가 필요했던 건데, 그때는 이 학생들에게 참 학교가 참 희망이었구나. 예. 학교에 있는 이 생활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희망과 이 상상하는 행복감, 그 전에 느꼈던 그 행복감들이 이 학교에 등교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등교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몇 시간?
그게 별로 유지가 안 되죠. 오면 또, 이제 또 원격 수업 언제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 그 시기에, 학교 못 오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그런 그 기다림,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 학교는 참 희망이 있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짧아요. 전 4년 동안에 어쨌든 혁신학교의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시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토대를 만드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이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맡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건데, 다음에 오시는 교장 선생님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제가 이제 원래 그 4년차 교장, 공모교장 평가를 받을 때도 마을교육 공동체에 이제 그 점수를 주는 것을 제가 가장 낮게 줬어요. 70점을 줬는데, 이런 점수를 준 교장이 없대요. 아무리 자기가 안 하더라도 70점은 안 준대요. 80점, 90점 이렇게 주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간 그 말만 꺼내놓고 잘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멈추고 저는 이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도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있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뭐 그거는 생각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고, 어쨌든 간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잘해 줄 것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